제목, 나 스스로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입니다. 우리는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스스로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진짜 좋은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며 정작 자신은 스스로가 좋은 배우자가 아니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어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만 한다면 그것만큼 아프고 답답하며 때론 이런 강요가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맞잡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걷고 싶어 하죠. 하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 서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좋은 배우자가 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6가지 중요한 원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지 결혼한 분들뿐만 아니라 결혼을 준비 중인 분들 혹은 언젠가 결혼을 꿈꾸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봐 주십시오. 우선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일단 찾아야 한다입니다.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비슷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끼리는 서로를 예측하기 쉽고 이해가 빠르며 의사소통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핵심은 공감할 영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 성향이 끌린다는 말도 있지만 결혼은 단순한 끌림 이상의 차디찬 현실이자 이성적 사고가 필요한 생활의 연속입니다. 생활 습관, 종교 및 신앙, 돈에 대한 태도, 자녀 교육 방식 등 현실적인 수많은 이슈들이 매일매일 쏟아지며 또한 계속해서 함께 얽혀 해결해야 합니다. 결혼은 마라톤이자 기나긴 여정입니다. 누가 더 다르냐보다 누가 더 오래 함께 걸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고로 최소 6개월에서 자신이 없다면 길게 보고 3년 정도 서로 교류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외모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입니다. 분명 첫 만남에서는 외적인 매력 혹은 외모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속시키는 진짜 힘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사소한 관심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피곤해 보이는 배우자에게 오늘 많이 힘들었지. 혹은 피곤해서 이불을 뒤척일 때 이불을 덮어주며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듯 따뜻한 마음은 사랑을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무엇을 받을까 보다 무엇을 줄까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감의 시작입니다. 책임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서든 완성함으로써 배우자 혹은 가족으로부터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책임감이란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고 때론 실수를 빨리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며 서로의 오해는 서둘러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으로서의 자신의 주어진 일의 희생과 봉사, 노력,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와 같은 정말 철이 없는 말이나 이기적인 감정을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라준 배우자를 위해 내가 이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늘 그리고 항상 던져야 합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말 그대로 헌신이자 희생이며 봉사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사랑은 깊어지고 신뢰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넷째, 상대방은 절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 하나는 배우자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이 아니랍니다.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초기에는 이상적인 모습만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때론 실망하거나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불완전함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채워주는 자세입니다. 사랑은 결함을 감싸 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5째, 결혼은 겨우 시작일 뿐 끊임없는 엇박자의 조화를 위한 무한한 노력입니다.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진짜 기나긴 삶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삶을 이루기 위해선 감정, 책임, 생활 방식까지 섬세한 부분이 모두 다르기에 그때부터 엇박자를 맞추기 위한 오랜 동안의 인내와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혼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만들어가야 할 관계입니다. 결혼 전 만약 자신의 결혼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서점에 당장 가셔서 최소한 가정학 관련 책을 2-3권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정학 관련 서적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고 우리가 놓친 부분을 채워주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며 결혼에 대한 삶의 판단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미래 예측에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6째, 너무 같이 있기보다는 가끔은 떨어져 있어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법칙입니다. 서로 같이 있기보다는 가끔은 떨어져 있도록 하라.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늘 함께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감은 관계에 숨을 틔워줍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은 각자의 감정을 정리하게 하고 다시 만났을 때 새로운 감정에 대한 신선한 환기의 계기가 됩니다. 이 거리감은 단절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로 가는 여유이자 호흡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6가지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이 6가지를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단지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배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혼 생활은 행운이 아니라 노력과 배려와 희생, 봉사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고로, 사랑은 처음엔 본능적으로 시작되지만 그 과정은 때론 고통스러운 현실이자 종종 차가운 이성적 사고와 섞여야 하며 그리고 그 결론은 예술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다듬고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는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이런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듯한 성장이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보다 더 예술적이고 숭고한 배우자는 없을 것이며 그게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좋은 배우자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배우자를 바라다 보시면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렇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